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이 짧아 보여주기식에 급급해 안전사고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남 17개 군단위 지자체 중 13곳에 작은 영화관이 조성됐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흑산도에서 처음 발견된 멸종위기종 자생새우란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신안군이 10년 이상 연구해 시민들에게 보급할 정도로 성과를 올렸습니다. 완도 리조트의 집단 가스 중독 사고는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뒤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주택 담장의 금이 가구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지하철 공사장 정기 점검 실태를 살펴봤더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여주기식 점검으로는 재발인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을 1년에 2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6개 공구와 차량 기지 등 약 17km 구간이 점검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지에 따르면 반나절에 한 공구씩 정거장 한두 곳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구당 정거장은 보통 4개인데 모든 구간을 다 살피지 않은 겁니다. 점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광주시가 점검 일정을 짧게 잡은 탓에 현장을 충분히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검장마다 들어가서 꼼꼼하게 다 점검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공사를 많이 한 정거장 그런데 한두 군데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점검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문가는 공사장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 필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사장 안을 보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공사장 밖 인접 건물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관심 밖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북구와 남구에서는 건물이 기울어져 철거 판정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균열과 땅꺼짐은 일상이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제시를 한 것 같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현장 안전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는 다음 정기점검 때는 하루에 공구 한 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어제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14명이 집단으로 가스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일산화탄소 누출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완도 소방서와 경찰은 오늘 완도 리조트에 대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4층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뒤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일러 배관과 가스 감지기 작동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은 리조트 측의 관리 소홀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완도 리조트의 집단 가스 중독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민관 합동으로 숙박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소방본부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숙박시설 2,600여 곳과 어린이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1,500여 곳에 대해 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 분야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결함은 사용금지, 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문화체험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이 대표적인데요. 전남 17개 군단위 지자체 중 13곳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 격차 해소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만 2천 명 강진군에 영화관이 들어섰습니다. 영화관은 44석 규모의 두개관으로 3D 입체 영상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진에 영화관이 생긴 것은 무려 30여 년 만입니다. 개봉 영화를 보러 인근 도시로 가야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와서 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사실은 저는 큰 사이즈 영화관보다도 이렇게 작은 영화관이 훨씬 더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작은 영화관은 전남 17개 군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13곳에 생겼습니다. 2015년 장흥을 시작으로 2021년 영광과 해남 담양, 그리고 지난해엔 무안, 올해는 강진에 들어섰습니다. 관람객은 지난 2022년 35만 명, 2023년 40만 명, 지난해엔 42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어촌의 작은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섭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적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띠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을 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이웃 주민들과 손을 잡고 335 관람도 하면서 또 정보 교류도 하고 또 화합과 소통의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없는 전남 4개 군 중 3개 군에는 민간 극장이 있으며 내년 신안군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되면 전남 모든 군 지역에 영화관이 갖춰지게 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5월 광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축제가 펼쳐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립발레단은 16일부터 이틀간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5.18 희생정신을 담은 정기공연 디바인을 선보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15일부터 나흘간 5.18을 배경으로 한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무대에 올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3층 전시실에서 소년이 온다 특별전을 엽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0도, 무안 8도, 광양 11도 등 6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2도, 목포 19도, 여수 18도 등 18도에서 2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09년 신안 흑산도에서 처음 발견된 자생 새우란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신안군이 10년 이상 자체 연구해 시민들에게 보급할 정도로 성과를 올렸는데 멸종위기 식물인 새우란의 가치와 대중화 전망을 고익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안군 자면 천사 뮤지엄 파크에 있는 새우란 배양장. 이곳에서 배양 중인 새우란은 신안에서 처음 발견돼 신안 새우란과 타도 새우란으로 등록된 자생란입니다. 3, 4cm 크기의 줄기로 자라는 데만 2년이 걸리고 꽃을 피우기까지는 3년이 걸릴 만큼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난과는 완전 다른 모양이다. 품종마다 풍기는 향내가 달라서 난 애호가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꽃도 다양하지만은 화기도 길고 향기도 꽃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농가들이 키울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원예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신안군이 그동안 배양해 주민들에게 보급한 새우란은 2천여 주. 앞으로 3년 안에 5만 주를 배양해 대중화의 길을 열겠다는 게 신안군의 목표입니다. 전 국민에 좀 알려주고 새우란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구입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도 하고 그 일환으로 신안군이 직접 배양하고 키운 수백 점의 새우란을 선보이는 축제를 마련해 전국난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새우란은 꽃잎이 마치 대롱에 매달린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마디가 새우를 닮은 새우란은 모양과 색깔이 매우 곱고
다채로워 보는 이마다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새우란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하다는 것도 알았고 키우고 싶은 마음도 너무 이렇게 비싸가지고 서민들이 키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신안새우란. 신안군이 13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보건과 배양 노력으로 새우란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맞대결에서 8회 초 무사 1-2루 상황에서 대타로 출장한 김규성의 역전 적시타에 힘입어 키움을 5대3으로 꺾고 어린이날 3연전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선발 투수 김도현은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3대3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40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은 이날 기준 1,2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육아나 연병가 등 1개월 이상 장기휴직자도 82명으로 실제 근무 중인 경찰은 정원보다 115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내 지구대와 파출소 40곳 중 23곳의 정원이 부족해 안전한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45주기 5.18 민주화 운동을 앞두고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5.18 담당 교원 대상 설명회에 이어 5.18 교육 자료를 공개해 전국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타 지역 학생의 5.18 체험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5.18 기념 주간에는 계기 수업과 합동 참배 등에 나서고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 새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 교육청은 또 8월에는 해외 청소년을 초청하고 10월에는 대만에서 광주의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8개 대선 지역 공약 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특별지자체 설립과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신경제 거점과 미래 첨단 산업 벨트 구축, 세계적인 생태도시 도약 등 3대 전략에 맞춰 18개 핵심 사업을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어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남 동부권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영호남 광역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출범을 지방소멸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양 덕내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가 내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재지정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광양시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광양 덕내도월 개발지구는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남 순천 송광사 경패의 국보승격이 보류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송광사가 소장한 경패의 국보 지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학계 연구 등을 통해 제작 시대 등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패는 불경을 넣은 상자에 경전 이름을 써붙인 표찰로 송광사 경패는 상아와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해 예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매매가 가능한 빈집의 정보와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올려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으로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수출 거점을 확보하고 기술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단에는 코트라와 10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각종 전기 제품과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상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